반갑습니다. 승부사의 치오입니다. 항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배당 추적과 분석 및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가시마와 FC 도쿄입니다. 가시마는 이번 경기에서는 가시마가 더 주도적인 페이스를 보여줄 것입니다. 마리노스 전에서 압박을 강하게 이어가다가 체력적인 난조를 보인 것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도하는 흐름에서도 가시마가 도쿄 상대로는 뚜렷하게 우세를 잡은 특성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도쿄가 카운터로 가는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잦았는데 최근 전적에서도 1승 1무 3패로 가시마가 밀리고 있습니다. FC 도쿄는 대체적으로 실리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에 안정세가 뚜렷합니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배우나 측면에서의 공간을 내주는 모습이 잦은 편입니다. 오히려 가시마가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쥐면서 나오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니가타 전에서도 실리적인 접근으로 자신들이 카운터를 노리는 기수로 이겼고 지난 가시마 대결에서도 45%의 낮은 점유율을 가지고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언더 양상의 도쿄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가시마가 도쿄 상대로 밀리는 형국이 잦았습니다. 물론 가시마가 현재 7승 3무로 홈에서는 상당히 무패 행진을 길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핸디캡을 적용하는 것도 해볼 만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마치다와 요코마리입니다. 마치다는 마리노스에게 상당히 강했습니다. 수비를 상당히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높이는 편이고 이를 통해서 역습으로 간결하게 이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공 성향이 강하고 배후 공간을 많이 주는 마리노스 입장에서는 상성이 꽤 뚜렷한 셈입니다. 물론 현재 오세훈, 나상호 등 공격진의 폼이나 징계로 인한 결장 등 마치다가 지난 두 경기처럼 3대1, 4대1 정도의 스코어를 내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요코마리는 마치다뿐만 아니라 수비와 역습을 중시하는 팀을 상대로는 늘 약한 면모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올 시즌 나고야 간파, 후쿠오카 상대로는 전부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드필더를 중시하느라 라인을 늘 높게 잡는 상황에서 수비진의 뎁스가 부족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야 가시마 상대로 4대1 승리를 기록했지만 짧은 패스가 강도 높은 압박에 막혀서 결국 롱볼로 선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마치다가 유리할 것입니다. 압박을 중원에서 이어가면서 역습으로 이어가는 시스템의 강점은 마리노스에게 상성상 우위입니다. 물론 여러 공격수들의 이탈로 인해서 마치다도 지난 대결처럼 2골 차이의 승리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핸디캡은 무승부를 픽해볼 수 있고 2.5오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리노스도 상성상 수비와 역습에 약해도 공격적으로 무득점에 그친 사례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의 댓글을 눌러보시면 영어로 된 가족방 링크가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가입 권유는 없으며 무료입니다. 유료로 정보를 돈 줘가며 이용하지 마시고 저희 가족방에서 웃고 떠들며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공유하며 잘 지내고 싶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우라와와 삿포로입니다. 우라와는 전체적으로 우라와는 강호들이 아니라 하위 전력에게 강합니다. 올 시즌 기록한 모든 승리는 8위 아래의 팀을 상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우라와의 현재 기조가 후방에서의 전진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우라와가 주도권을 잡기 쉬운 상황에서 강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라와가 정교하게 전진을 하는 상황에서도 상대의 압박이 강할 경우에는 나오는 실점의 양이 없지는 않습니다. 삿포로의 경우도 일단 초반을 버텨내고 강호들을 상대로 천천히 이어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삿포로의 문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화력에 대한 저조합니다. 최근 6경기에서 한 골만 기록하고 있고 그나마도 직접 프리킥으로 겨우 한 골을 기록한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신승 상황에서도 삿포로가 밀리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라와가 신승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강한데 이 때문에 하위 전력을 상대로 더 강한 면모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전개를 하는 상황에서도 전방 압박에 약한 점이 있어서 한 골 정도가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5오버와 핸디캡 무승부를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가시와와 가와사키입니다. 가시와의 전략은 상당히 압박 라인을 중원에서 강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실 가와사키가 상당히 중원에서의 전개를 중시하는 편이라서 이 전술에 대한 효율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다만 가시와의 주전 조중, 사비오 정도를 제외하면 가시와의 믿을 만한 주포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기노시타가 8골로 교체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효율을 높이는 모습이긴 합니다. 가와사키의 플레이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레벨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편입니다. 특히 원정을 가는 상황에서는 활동량이 최하위 수준인 약점이 크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1차적으로 빠르게 전개를 하는 데는 익숙한 팀이 아니기도 해서 전체적으로 수비를 먼저 생각하는 팀을 상대로는 약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후쿠오카 간파, 마치다 같은 팀을 상대로도 올 시즌 고전하는 형국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언더 양상에서 가시화가 신승하는 상황이 나올 듯 싶습니다. 중원에서의 압박 라인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가와사키 상대로는 잘 통하고 있는 전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시화의 입장에서는 주전조에서 사비오 말고는 그다지 힘을 쓰고 있는 공격 자원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울 듯합니다. 핸디캡은 무승부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분석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가족방에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분석한 자료들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